안녕하십니까. NORMS의 백악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CS의 리지드 다이나믹스 기능을 이용하여서 쇼크 옵저버 구동의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쇼크 옵저버가 3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왼쪽 부분에는 이제 플레이트가 있고, 그리고 왼쪽 부분에는 이동하게 되는 이제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 가정을 하였고, 이 구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른쪽 이동하게 되면 부딪히게 되고, 이 부딪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쇼크 옵저버 내부에 이 변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 이러한 변이 발생에 따라서 각 부분의 옵저버들이 얼마나 에너지를 흡수를 할 수 있는지, 또는 변이가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쇼크 옵저버 내부에는 원래 유체가 충진되어 있습니다. 그 유체가 충진되는데, 그 유체는 충진된 유체에 따라서 거리와 그리고 힘의 함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에 따른 힘의 함수에서 스프링으로 형상을 모사화하기 위해서 스프링 상수, 이 기울기의 값이 스프링 상수인 K가 되겠습니다. 스프링 상수를 입력하여서 해석을 진행하는 기법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워크벤치를 실행하시고, 왼쪽에 보시면 리지드 다이나믹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리지드 다이나믹스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오메타리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다음과 같이 지오메타리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 1번, 2번, 3번, 피스톤 1번, 2번, 3번, 그리고 플레이트, 솔리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이동을 해서 부딪히면서 변이가 발생을 하고, 그 변이 발생에 의해서 쇼크 옵저버에 어떻게 힘이 발생이 되는지, 그리고 변이는 얼마나 발생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이 다 완성되었으면 모델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다음 창을 활성화시키도록 합니다. 그러면 지오메타리가 들어오면, 지오메타리는 스티프니스 비헤이비어 보시면 리지드로 다 되어 있습니다. 리지드 다이나믹스이기 때문에 리지드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지드 다이나믹스는 장점은 그동 해석에 대해서 구조물이나 또는 이 커넥트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 또는 동적 그동을 발생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그동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에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이 그동을 하면서 각 구조물들이 응력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응력에 대해서는 응력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완전히 이제 변형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리지드로 조건을 설정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 해석과 동일한 해석을 진행하는데, 이를 피스톤이나 실린더 또는 각 구조물들에 대해서 변형이 얼마나 발생하고 응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시고 싶다 하시면 리지드 다이나믹스 해석이 아니고 트랜지언트 스트럭처럴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 해석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해석의 목적에 따라서 적당히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 부분이 이제 커넥션을 시켜주는 게 좀 필요한데, 서로 그 단품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해석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컨택과 조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택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면이 붙어 가지고 떨어져 있는 면이 서로 부딪혀서 더 이상 이 면을 뚫고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면과 이 면 사이에는 서로 간에 컨택 조건이 있다라고 설정을 할 때
컨택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는 왕복 운동만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실린더하고 피스톤 사이에 컨택 조건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실린더에 따라서 이제 이 왕복 운동만 할 거기 때문에 그 왕복 운동에 대한 조건만 설정하실 때는 조인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택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부분의 컨택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두 부분을 설정한 이유는 왼쪽에 있는 솔리드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플레이트와 부딪힐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딪혀서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프릭션리스를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실린더와 피스톤, 다음과 같이 솔리드가 부딪히게 되면 이 플레이트가 이 회전이 발생하면서 유압 실린더 부분에서 피스톤이 어떻게 이동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대신 이 피스톤이 실린더를 뚫고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 주기 위해서 프릭션리스 조건을 설정하여서 컨택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릭션리스가 아니고 마찰이 있다고 고려하시게 되면 여기서는 프릭션리스 외에는 줄 수가 없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프릭션리스로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드 프릭셔널 슬라이딩이라는 게 있긴 있네요. 마찰이 있으면 그 부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세 번째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다 설정을 해 주셨고, 그 다음 조인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 바디입니다. 이 바디와 이 바디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래 바디에 제너럴을 선택을 하시고 양쪽 면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코프 이 부분 하나를 선택을 했고, 저는 그리고 뒷부분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해 가지고 이 두 개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시면 다른 쪽으로는 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회전도 하지 않고, 대신에 여기 보면 Z 방향으로만 대해서만 서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조건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 그 다음 세 번째 실린더하고 피스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실린더가 이제 고정이 될 건데 어떻게 고정이 될 거냐 이 조건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린더는 실제 고정이 다른 부분하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바디 그라운드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디 그라운드에 제너럴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은 다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동은 하지 못하고 대신에 Y축을 기준으로 회전은 자연스럽게 하라라는 조건을 주어 놨습니다. 그래서 free Y, 로테이션에 보시면 fix all, free X, free Y, free Z, free All이 되어 있는데 free Y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세 번째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솔리드 부분에 대해서 움직임도 제가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솔리드 부분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바디 그라운드에서 제너럴을 선택을 하시고, 그 좌표로 보시면 Y 방향입니다. 그래서 트랜슐레이션 Y 방향만 프리로 두고 나머지는 다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솔리드는 Y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되게끔 제가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트하고 실린더, 플레이트와 피스톤이 되겠죠. 플레이트와 피스톤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 서로 회전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body에서 general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면을 각각 선택을 합니다. 이쪽 면, 그 다음 이쪽 면 선택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좌표축이 나옵니다. 이 좌표축이 나오면 Z축을 프리로 두고 나머지는 다 픽스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observer, shock observer 내부에 이제 유체가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액체가 됐든 기체가 됐든 물론 액체는 아니겠죠. 당연히 가스 쇼 observer의 개념은 기체가 아니고 고체가 아니고 안에 기체가 되어서 외부에서 힘의 기체의 압축에 의해서 이제 완충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모사하기 위해서 스프링 상수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프링이 있습니다. 이 스프링을 바디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디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바디 하나 선택, 바디 하나 선택. 그리고 longitudinal stiffness가 있는데 이거는 스프링 상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000Nm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개 다 동일한 값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격자는 컨택으로 지정된 면에서만 생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컨택된 면에서는 서로 부딪혀 가지고 더 이상 뚫고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컨택으로 설정된 부분에만 격자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격자의 수도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메쉬는 일단 사이징 부분에 레졸루션을 4로 해서 저는 격자를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언트 오셔가지고 어널리시스 세팅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시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1초가 되어 있는데 저는 0.25초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0.25초를 설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트랜지언트에 보면 이제 로드를 설정해야 되는데 솔리드의 속도를 설정을 할 건데 이 솔리드의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로드나 스포트 부분에서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조인트 로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조인트 로드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조인트를 어디를 선택을 하시냐면 여기 위에 부분에 조인트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설정한 부분 있죠. 솔리드와 그라운드의 설정한 부분, 이 부분을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자동으로 비닐을 Y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윗부분에 있는 조인트에서 우리가 설정을 할 때 얘는 Y 방향만 자유롭게 움직이라 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Y 디스플레이스먼트만 활성화가 됩니다. 타입은 원하는 타입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동 거리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 벨로시티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 가속도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 힘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정한 속도로 가서 부딪힌다라는 것을 고려할 거기 때문에 벨로시티로 해서 마이너스 0.15m/s Y축이 왼쪽으로 양의 방향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0.15m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코어를 선택하시고 솔브를 눌러서 계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이 진행되면서 다음과 같은 값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은 이렇고 현재 타임 스텝은 이 타임 스텝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널리시스 세팅에 이니셜 타임 스텝이나 미니멈 맥시멈을 디폴트로 두시게 되면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타임 스텝을 정합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해질 것 같으면 타임 스텝을 좀 줄이고 그리고 계산이 조금 더 원활히 진행된다 하면 타임 스텝을 늘려서 제가 계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이 다 진행되면 다음과 같은 계산 결과 값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에서 디포메이션에서 토탈 디렉션 디포메이션을 받고 그리고
프루브에서 스프링 프루브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스프링 프루브의 1번, 2번, 3번 스프링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토탈 디포메이션을 플레이를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동해서 부딪히면서 이제 쇼버가 에너지 흡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부딪히게 되면 이제 상부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쇼버가 같이 회전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디렉셔널 디포메이션을 보시게 되면 이게 1번 실린더입니다. 그래서 1번 실린더는 어떻게 이동해서 어떻게 거리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러한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 2번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제로로 가다가 거리가 계속 마이너스로 값으로, y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뒷부분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입니다. 3번은 뒤쪽으로 더 많이 이동을 했죠. 그래서 3번은 토탈 마이너스 2.522 곱하기 마이너스 2승메타,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5 곱하기 마이너스 2승메타. 네,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값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프루브를 보시게 되면 네 가지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 프루브의 force, 그 다음에 elongation, 그 다음에 velocity, 그 다음에 스프링 프루브의 damping force. 제가 damping force는 댐핑 값은 설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다른 부분을 다 체크 해제를 하시고 스프링 프루브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왔다가 5뉴턴 정도 왼쪽으로 걸리는 기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압축 11뉴턴이 발생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약 마이너스 23.9뉴턴, 마이너스 23.9뉴턴, 압축으로 23.9뉴턴의 힘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발생한 힘이 결국은 이 구가 와서 부딪혔을 때 발생된 힘을 흡수를 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흡수 에너지를 구하실 수가, 흡수된 힘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유튜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